Hello everyone. We learn grammar intermedi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베이직 때 만나고 다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에서 만났고요. 또 이 중에는 아마 이제 베이직 단계 거치지 않고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터미디에이트 중급 단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그 바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해당하는 수업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인터미디에이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 중급 인터미디어트 단계를 잘 밟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짚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자, 문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또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사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첫 시간인데 좀 공부, 우리 인터미디어트 한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 유닛 1과 2에 해당하는 자, 비동사와 그다음에 그 다른 동사들의 보통 소위 얘기하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present simple이라고 하는 그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이 We Learn Grammar Intermediate에서는요,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사실 공부하는 내용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 문법을 공부하는 건 또 문법이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든 간에 결국은 다 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되는가 안 되는가, 내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는 그런 간단한 퀴즈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퀴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 좀 보면서 상상 좀 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겪으면 제일 좋은데 겪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하면 좋거든요. Somebody is looking for your part-time colleague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군가가, 자, 회사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 파트타임이니까 이제 뭐 정규직은 아니고 이제 뭐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그런 이제 동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충분히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상상할만 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제가 파트타임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제로 근무하셔서 금요일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인 거죠. 근데 금요일인데 만약에 그분 이름이 Mr. Kim이다 그러면 Where's Mr. Kim? Do you know where Mr. Kim is? Mr. Kim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 금요일에 일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를 거예요. 금요일, 뭐 Friday 일하는 거니까 work. 근데 이제 이런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문장으로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자, 아주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 생각해놓은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데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오늘 공부 쭉 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퀴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인터미디에이트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소위 말하는 그 기초,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금 문법이라는 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문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종류들 알고 계시나요? 하고 짚어 넘어가는데, 자, 이 단어들 명칭을 아주 딸딸 외워야 하고 그것들이 어떤 뜻인가를 또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야 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앞으로 문법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제가 좀 자주 하게 돼요. 제가 문법 용어는 가능한 많이 안 쓰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요런 단어 정도까지는 안 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나 들어본 거 같고 뭔지 대충 알 것 같으면 돼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몰랐던 거 있으면 그것만 짚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사. 어떤 게 명사인지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굳이 풀어드리자면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명사입니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표현들이에요. you, he 이런 애들. verb, 동사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사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한영사전 보셨을 때 다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go, 가다, run, 뛰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형용사.
보통 명사에 대해서 또는 대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면 집이 어때요? 큰 집, 뭐 예쁜 집, 뭐 이렇게 크고 예쁜 이런 말들이 바로 형용사에 해당하겠죠. 자, 부사는 뭐 동사, 형사, 부사 그 외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그래서 매우, 무척, 퍽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부사예요. 아, 뭔지 알겠다면 됩니다.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전치사, 뭐 in, on, at 이런 애들 많이 보셨죠? 보통 그 문장이나 표현에 명사 붙여주려고 쓰는 애들이에요. 자, 이런 개념들 자체가 베이스에 다 한 번씩 우리가 접했던 것들인데 이게 정말 금시초문이다만 아니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접속사도 이제 이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and, but 이런 애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그냥 또 꼼꼼하게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자, 요런 말들은 나올 테니까 혹시 낯설다면 한 번 좀 봐주세요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 우리 참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렸어요. We're here to learn grammar.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문법 공부하러 오셨는데요. 그 문법은 뭐 하는 거냐면 문장 만들자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문장이 뭐냐? 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 자, 이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뭐 잘 많이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자, 모든 영어 문장은요.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중심이 되는 그 말과 그 중심이 되는 main verb, 주 동사 하나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모든 문장들이 자 이렇게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부터 얘기가 풀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자, 주어는 결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니까 뭐는에 해당해요. 동사는 바로 이제 뭐 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동사라는 거예요. 이 동사가 없으면 일단 문장이 안 됩니다. 일단 뭐 우리가 뜻이 무슨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하고 별개로 동사가 없으면 일단 영어에서는 문장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뭐 좀 더 뭐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동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동사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문장의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시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동사로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또 오느냐 이런 것들도 다 동사가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정말 잘 아는 게 사실 문법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에서 벌써 또 우리말과 영어에 큰 차이가 나요. 자, 저는 문법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문법이 뭐예요? 뭐 규칙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말하고 다른 그 사람들의 언어에 깔려져 있는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말과 다른 점이라는 거를 문법을 보시면 영어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영어는 우리말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을 의식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아, 그래요. 아, 그런 건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시간을 신경 쓰라고 했는데 당장에 내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감이 안 와요 이러시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들을 영어가 이렇다 이런 말들 뜬금없이 철학적인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말을 구사하는 데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영어가 시간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동사에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그 문장의 시간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실 때마다 문장을 접할 때 동사를 보시면 시간이 보이셔야 돼요. 아, 이 문장의 시간은 뭐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뭔가 영어로 말을 할 때 이제는 시간을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모양으로 동사를 만드시면 영어다운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베이스 때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그 개념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에 우리가 또 중급에 맞는 내용들을 더해 나갈 수 있겠죠. 자, 먼저 이런 동사들 가지고 문장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에 시간 짚어나가기 전에 문장 종류부터 한번 좀 짚어나갈게요. 어떤 문장을 만들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되니까. 자, 문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문장, 그냥 우리 보통 긍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로 끝나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문, 아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냐? 하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이 외에도 뭐 감탄하는 문장도 있고 뭐 기원하는 문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문장도 또 결국은 동사로 돌아가요. 왜요? 이런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이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또 동사를 먼저 또 기본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게 바로 be 타입의 동사와 do 타입의 동사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be 타입 동사, do 타입 동사 이거 제가 이제 이름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be 동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am, are, is.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be 동사라고 안 하고 be 타입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조동사라고 얘기하는 can, may 이런 애들 그렇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현재 뭐 완료 이렇게 얘기하는 have, pp 알고 계시죠? 그 have, pp의 have도 be 타입의 동사예요.
have는 참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다른 have는 아니고 오로지 이 경우에 have만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애들 이제 be 타입 동사라고 하고요. 나머지 동사들 여러분이 보통 동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이제 do 타입의 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 이제 문법책에서는 뭐 일반 동사 이러는데 저는 그냥 그와 그런 동사와 그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서 그냥 타입을 쓰는 거예요. 자, be 동사와 그 친구들이 있고요. 나머지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나누냐 이거예요. 자, 일단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든 문장은 subject plus verb, 주어 더하기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동사 하나 갖고 하자면 자, 저는 엔지니어예요. 이렇게 할 때 I'm an engineer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줄여서 이제 I'm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 동사? 그대로 우리 생각한 대로 만들었어요. 이런 문장 낯익으실 거고요. 자, do 타입의 동사 가지고 난 해볼게요. I work at a high-tech company. 저는 첨단 기술 회사에서 일합니다. 요즘 이제 이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서 일부러 이런 문장 갖고 왔는데 I work, 저는 일합니다. 주어 동사 그대로 썼었죠.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be 타입의 동사든 do 타입의 동사든 주어 동사 순으로 뭐 알겠는데 뭐 낯익은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정문 아니다가 되면은 이제 얘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 배고프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I'm not hungry. I'm not hungry. I'm hungry. 저는 배고파요 해서 I'm not hungry. not이 그냥 비동사 뒤에, 동사 뒤에 더해졌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do 타입의 동사 문장은 어떠냐? 저 고양이 없어요. 그러면 I don't have a cat 이럽니다. 원래 I have a cat. 저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해서 바뀐 건데 보면 아시긴 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I'm not 하고 좀 방법이 틀리죠. 보지 못했던 do라고 하는 애가 오고요. do가 왔고요. 거기에 not 더해져서 do not. 이거 줄여서 우리가 don't 쓰잖아요. 그리고 have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익숙하지만 어쨌든 do라는 애를 빌려와서 not하고 붙여서 앞에 쓰더라. 방법이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이미 익숙해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동사들일 땐 여러분이 괜찮은데 어느 날 조금 낯선 동사를 알려드리면 갑자기 막 헷갈리시거든요. 딱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질문도 달라집니다. 너는 캐나다에서 왔니? 이렇게 당신은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Are you from Canada? You are from Canada가 are you? 주어 동사가 위치를 바꿨어요. 뒤집어진다고 저는 쉽게 얘기해요. 뒤집으니까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do 타입의 동사들은 어때요? 너는 버스로 학교를 간다, 등교한다 할 때 you go to school by bus인데 do you go to school by bus? Do you 하는 순간 질문이 돼버리죠. 그냥 원래 있던 질문에다가 do를 딱 앞에다 붙이니까 질문이 돼버려요. 자, 제가 또 그래서 do 타입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뭐 do를 빌려와야지 뭐 아니다도 만들고 질문도 만들더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쨌든 방법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들 이미 알고는 계실 거예요. 우리 많이 이미 베이직 단계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아느냐가 아니라 능숙하게 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이 intermediate 문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얼마만큼 수월하느냐 잘 되느냐 아니냐를 좌우합니다. 알고는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야지 익숙한 거 위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얹기가 좋아요. 알기는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얘들 챙기랴 새로운 거 챙기랴 사실 좀 힘들고 소위 말하면 덜컥거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어떤 것들이다. 미리 또 수업하기 전에 준비할 게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교재에 있는 인터미디엇 교재에 있는 내용들 미리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계속 그동안 공부해 오시던 베이직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 문장 연습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터미디엇 공부에 굉장히 탄탄한 기반, 기초가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 종류,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거 얘기 드렸으면 자, 이런 이 동사 가지고 이제 문장 여러 가지 만드는데 이 동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어의 요소 중에 하나인 시간을 표현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 시간 개념들을 동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동사를 보셔야 되고요. 동사를 보시면 시간이 보입니다. 또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시간인지 영어적인 시간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맞는 모양을 쓰셔야 돼요. 동사 모양은 시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 동사 모양이 그냥 이거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 시간 느낌이 그냥 몸에 확 익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동사 모양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시제상으로는 단순 현재 이랍니다. 그냥 특별히 변하지 않은 거 ing나 ed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영어에서 시간은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쭉 흘러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걸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쭉 가는 거예요. So for example, I live in LA. 자, 이렇게 말하면 저 LA에 살아요 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사람 원래 LA 산다는 얘기예요. 원래 모양 그대로 썼으면 원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LA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사실 뭐 내일이나 다음 달이라고 LA에서 갑자기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특별히 어느 한때만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느낌? 이게 live, 동사 그냥 있는 그대로 쓰인 거. 단순 현재일 때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동사에다가 이제 변형을 하는 거예요. ing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시간 얘기하고 있죠. 어느 한때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ing를 쓴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로지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얘기해. 이럴 때 우리는 동사가 ing부터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기억할 거 딱 하나예요. 동사가 이렇게 변하는 순간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문법적으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을 만들 때 모든 문장은 동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는 LA에 살아요. 지금 살아요 해서 I live in LA를 지금 사니까 집중할 거예요. living LA 했어요. 그럼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living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동사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 비동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뭔가 문장이 안 될 때 필요한 재료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동사가 없네 어떡하지? 이럴 때 비동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비동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I 다음이니까 am 써서 I'm living in LA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만 이렇게 집중하실 때는 일단 집중한다 ing 그 다음에 그게 지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비동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m, is를 쓰시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이제 현재 진행형 이렇게 배운 거고, 뭐 ing를 뭐 현재 분사 이런 타이틀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문법 용어들 몰라도 우리말 하는데 지장 없어요. 느낌으로 말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ing 하면 집중!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 기억할 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m living in LA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은 LA에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 들냐면 지금만 계속 굳이 지금만 찝어서 얘기하니까 왠지 예전엔 LA에 안 살았거나 앞으로 LA에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곧 이사라도 갈 것 같은 느낌? 요런 거를 여러분이 넣어주고 싶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이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었다면 인터미디엇은 이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그리고 세련되게 말하는 것들을 공부합니다. 이건 똑같이 LA 산다는 얘기는 같지만 지금은 산단 말이야. 이런 뉘앙스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인터미디엇에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ing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말고 과거로도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어제 이 시간에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작년에라든지 16년도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일단 집중이니까 ing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가 동사가 시간을 보여주니까 am, are, is가 걔네가 과거로 가면 돼요. 그게 바로 was, were인 거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I was living in LA in 2016 이렇게 말하면 저는 2016년에는 LA에 살았어요. 이렇게 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2005년, 2004년 이런 건 모르겠지만 2016년만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굳이 2016년 찝는 이유가 좀 있겠죠. 뭔가 그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뭔가 2016년에 여러분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2016년에는 그땐 LA 살았지. 자, 이런 말투에서 우리말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was, were, ing 이런 거 다 우리 공부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훑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나 좀 몰랐던 것 같아, 좀 아쉬워 이러면 이때 여러분 꼭 인터미디엇 공부한다고 인터미디엇 교재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천천히 많이 문장들 보여드린 베이직 부분들 복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 다 집어내시면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더 편해진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g 미래도 가볼게요. 미래는요, 우리 뭐 얘기하죠? 보통 미래에 앞으로 그럴 거다라는 예상 will 쓴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will 쓰자는 거예요. I will. 그 다음에 어쨌든 미래도 2022년만 나오는 거예요. 딴 때 미래 전체가 아니라 2020년만 하니까 또 living. 자, 그런데 우리 will 다음엔 항상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will living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 동사가 와야 되니까 그럼 뭘 써요? 이럴 때 또 비동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be living in LA in 2022.
2022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 이러면 또 느낌이 어떻게 돼요? 저는 2022년에는 LA에 살고 있을 거예요. 2022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떠오르니까 그때 LA에 살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마 뭐 그 이후엔 또 뭐 다를 수도 있고 그 전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 2022년이라고는 그 미래 한때 그때는 이런 집중의 느낌을 living, ing가 전달해주고 시간은 will, 얘가 전달해준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역시 여러분이 한 번씩 다뤘던 개념들인데 너무 지금 새롭다 낯설다 아니면 좀 많이 어려운데 하시면은 좀 복습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공부한 내용들의 원리는 좀 이해가시는 거예요. ing가 이런 애구나라는 것들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과거로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보통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가려면 과거로 이렇게 물러나야 되잖아요. 자, 그 물러나는 표시가 바로 동사의 ed form입니다. 동사에다 ed를 붙이시면 저는 한 걸음 물러나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그 한 걸음 물러나는 개념 중에서도 시간, 우리가 지금 시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시간이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 미래로 간 느낌은 아니잖아요. 과거로 가시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서 5년 뒤로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에서 5년이면 5년만큼 한 걸음 딱 물러나는 거. 자, 그 순간 우리 동사 live에다가 ed가 붙어서 liv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I lived in LA 5 years ago 이렇게 말하시면 저는 5년 전에 LA에 살았습니다. 5년 전 얘기다 이 얘기예요. 5년 전 얘기입니다. lived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동사 중에 이렇게 ed 안 붙이고 좀 특이하게 변하는 애들이 따로 있기는 해요. 불규칙 동사, irregular verbs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애들이니까 그때그때 여러분이 나올 때 익혀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ed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이란 말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ed라고 해요. 왜? 여러분 과거 말고 따를 때 또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intermediate 오시면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여러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용어들 딱 잊어버리시라고 얘기해요. 편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느낌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ed면 시간이 일단 한 걸음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했다 하고 이게 ed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 없는 have pp 모양의 시제도 있어요. 뭐 현재 완료 이런 말 쓰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제가 5년 전 했을 때 5년으로 한 걸음 물러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년 전부터 8년 전, 7년 전 지금부터 쭉 이렇게 오는 이런 기간일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즉 LA에 사는데 자, 지금 살고 있고 원래 살고 있고 그때 살았고 앞으로 그때 살 거고 이런 거에서 또 5년 전에 살았고 해서 이제 LA에 산 게 지금 벌써 9년째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9년째 살고 있다는 얘기는 9년 전에도 살았고 8년 전 지금부터 쭉 지금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같은데 지금까지 쭉 이어오죠. 이러면 영어는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 구별 잘 안 하지만 영어는 이거 구별한다고요. 시간에 대해서 민감한 언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lived in LA for 9 years. 이러면 시간 개념이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는 이런 시간 개념을 나타내더라. have pp가 자, 요런 개념이다. 지금부터 그 이전에 쭉, 지금과 그 이전에 쭉 이런 시간 범위가 have pp다. 이런 동사 모양을 보시면 그러니까 have pp 보시면 현재 완료 이런 단어가 떠올리시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누가 용어를 떠올려요. 시간이 그렇게 쫙 그림이 그려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제가 말할 때 하셨어요 이러면은 샷 이런 것 때문에 존댓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존댓말의 어미가 뭐 격변하고 뭐 이런 거 막 이런 뭐 국어 문법 생각 안 나잖아요. 그 느낌으로 바로 오죠. 했냐 하는 거하고 하셨어요 하고 듣자마자 느낌이 오시잖아요. 자, 영어도 이제 이런 문장을 보시면 느낌으로 그냥 확 오셔야 돼요. have pp 하시면 이제 현재 완료 이런 것 떠올리지 마시고 시간의 그림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시간의 범위 그림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 좀 더 이미 have pp를 알고 있더라도 현재 완료를 알아도 자꾸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조금 더 가볼게요. had pp도 드셨어요. 과거 완료 대과거 이러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베이직에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우리 지금 공부한 원리대로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저는 LA에서 9년째 살고 있어요는 9년 전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지금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have lived 이렇게 쓴 거예요. 자, have pp에 have가 첫 번째 오는 동사인 거죠. 첫 번째 동사가 항상 그 문장의 기준 시간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 이런 명칭 하지 말고 have pp의 기준 시간은 지금. 지금에서 그 이전 쭉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옛날 이전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have가 한 걸음 물러나면 돼요. 그게 had pp예요. 즉 내가 LA에 지금까지 9년 살았어가 아니라 이런 경우 어떨까요? 저는 자, 먼저 우리말 먼저 볼게요. 제가 LA에 이사를 온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때 이사 왔을 때 그때가 뭐 예를 들면 5년 전이든 언제든 이사 왔을 때 나는 그때까지 그전에는 시애틀에서 5년간 살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 시간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이사했을 때잖아요. 자,
When I moved to LA. LA 이사 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전까지 쭉 시애틀에 산 게 5년. 그때 이렇게 써요. I had lived in Seattle for 5 years. I had lived in Seattle for 5 years when I moved to LA.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의 어느 기준 시간부터 그 전에 또 쭉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렇게 have pp, had pp, pp가 있는 애들이 약간 요렇게 간다. 뭐가 기준 시간이 있고 그 전에 쭉 간다. 자, 이런 시간 개념 빨리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능숙하느냐가 여러분의 시제를 잘 쓰느냐가 되는 거고 문법적으로 그냥 실제적으로 언어상으로 얼마만큼 영어를 영어답게 쓰느냐를 좌우해요. 우리말보다 훨씬 더 시간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훨씬 더 이런 시간들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의 영어가 영어다워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미래로도 한번 더 갈게요. 지금 하피피가 헷갈리시는 분들 그럼 미래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LA에서 9년 살았으니까 내년 되면 10년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년 되면이란 말은 뭐예요? 기준 시간이 내년이란 얘기예요. 내년 기준으로 10년이란 얘기는 내년부터 그 전까지가 쭉 10년이잖아요. 기준 시간이 있고 쭉 이게 하피피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이 기준이 아니고 내년이니까 내년 미래로 옮겨야 되니까 하피피 앞에 will 딱 붙여서 will have pp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have lived in LA for 10 years next year. 이렇게 됩니다. 내년이면 저는 LA에 10년째 사는 거예요. 10년째 LA에 살고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념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had pp나 이 will have pp는 우리가 intermediate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연습할 사항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have pp라고 하는 애의 기본적인 개념, ing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 한 걸음 물러나는 ed가 갖는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직에서 많이 이제 익숙하게 문장으로 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접한 거에다가 좀 더 이렇게 응용이 될 거니까 기본적인 그 시간의 개념, 이 동사 모양이 보여주는 개념만 여러분 한 번 더 상기하시고 혹시라도 조금 더 좀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부분들 베이직 단계에서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 혹시 복습할 게 있다면 꼭 좀 짚어 가시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인터미디에이트에서는요.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던 것들이 더해져서 또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나타내거나 좀 더 세련된 문장들을 만드는데 어떤 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한 거 have pp 지금 개념 얘기 드린 거에다가 ing가 더해지기도 해요. 이 ing는 아까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자, 집중한다는 건 걔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안 보고 어느 한 가지만 쳐다보면 그만큼 잘 보입니다. 선명해요. 그래서 저는 ing가 굉장히 비주얼하고 그래픽한 굉장히 시각적인 이런 선명한 이미지를 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걸만 쳐다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에다가 이 have pp가 더해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have been ing. 뭐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자, 일단 have pp 요 시간 개념에다가 ing가 더해지면 얘네들 그 기간 여기를 그냥 기간이 그랬어가 아니라 거기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내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내내 주구장창 이런 느낌을 잡고 싶을 때 이런 모양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 또 이후에 좀 더 연습하게 될 거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ve been living in LA for 9 years 이렇게 말하시면 저는 LA에서 지금 이제 아까 9년째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조금 더 여러분 9년째 주구장창 살아왔어. 딴 데 이사도 안 가고 완전 붙박이로 살았어. 뭐 이런 느낌 살려주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live란 동사 자체가 이게 두 가지가 다 되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따로 어떤 개념들이 더해지는 것 이런 게 또 바로 intermediate에서 하는 주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선생님 초급과 중급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이제 물으세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저는 초급이에요. 저는 중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시험 점수로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다 틀리더라고요. 본인이 초급이라고 하는데 남들 보기엔 저 정도면 중급 아니야? 이러기도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이 저 중급이에요 하는데 알고 보면 중급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알고 보니 기초가 부족한 중급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초급과 중급의 기준이 있어요. 초급은 한 번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의미만 통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딱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초급이에요. 중급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더하기 여기다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요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두 개를 한 번에 핸들링해서 한 번에 제어해서 여러분이 문장으로 낼 수 있으면 그게 중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터미디엇 중급을 잘하기 위한 기반은 뭐냐면 이 두 개를 생각하려면 하나가 편해야 돼요. 두 개가 낯선 거가 동시에 두 개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는 거의 저절로 되다시피 편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얘는 저절로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초급은 한 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초급한테 두 가지 생각하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시간 시제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두 가지까지 생각하기 힘든 것들은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 개념은 같지만 안 했던 거예요. 그게 had pp라든가 뭐 will have pp 같은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will have, have been ing 이런 애들. 근데 이제 우리 인터미디에이트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씩 공부했던 베이직 때 하나씩 했던 그런 개념들이 더해져요. 뭐 둘, 심지어는 어떨 때는 세 개가 더해지면서 이런 의미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뉘앙스를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려면 진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는 저절로 좀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는 좀 능숙해져야겠죠. 그 능숙한 거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실수록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미디엇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지금 이런 기본 개념들 통해서 한번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유닛 1부터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첫 유닛이고 첫 시간이라고 한다고 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고요. 여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뭔가를 좀 쌓을 수가 있잖아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be 동사예요. 그 유명한 be 동사. 우리가 이전에 지금 제가 문장을 만들 때 동사의 타입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요 하면서 be 타입 동사, do 타입 동사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도 얘기 나왔던 바로 그 be 동사 맞는데 도대체 이 be 동사가 뭐길래 이렇게 자꾸 나오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be 동사 모양부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be 동사 여러분 너무나 알다시피 depending on the subject,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I am, you are, he is, she is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I'm on, I am lat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문장 만들어요. 이게 만약에 과거라면 비동사가 한 걸음 물러난 ed form은 was. 그 다음에 would 쓰이죠. 우리 이미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요약해서 쓰느라고 이제 was만 나와 있지만 주어가 만약에 뭐 you, we라면은 wo가 되겠고요. 자, 완료 have pp 같은 경우에 자, 비동사의 pp form은 been이에요. 그래서 I have been, you have bee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he, she라면 she has been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표기는 이렇게 해놨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이 be verb는요. 줄어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주어가 이렇게 I, you, she, it 이런 대명사일 때 정말 줄어드는 거, 축약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말로 연습하실 때는 줄여서 말하시는 게 좋아요. I am보다는 I'm, you are보다는 your, 그다음에 여기 뭐 have been, have pp 같은 경우에 have도 마찬가지라 I have been보다는 I've been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부정문 어떻게 할까요? 바로 뒤에 납붙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I am not late. 물론 말할 때는요, I'm not late 이렇게 줄이는 거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과거로 간다면 he was, she was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 납붙여주겠죠. 그래서 I was not late. 물론 I wasn't late 이렇게 또 줄여두는 거 축약형 좋아하고요. 자, have pp는 이렇게 되겠죠. I haven't been late. he, she, it이라면 hasn't been late. 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뭔가가 입에 좀 익지 않은 게 있으면 그 문장 좀 많이 연습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의문문 질문 뒤집어 주시면 돼요. Am I late? 나 늦은 거야? 자,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 만들 수 있고요. was가 된다면 역시 과거라고 달라질 거 없어요. Was I? Was he? Were you? Were he? 이런 식으로. have pp도 마찬가지예요. Have you been? Has he been?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실제 대화할 때는 제가 축약형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자, 너 또 늦었어 이렇게 말할 때 you are late 이지만 실제로 말하실 때는 이렇게 줄여 말해 주세요. You're late again. You're late again. 너 또 늦었어. Sorry, the bus was late. 버스가 늦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럴 때 볼까요? 자, 우리 늦었어 이런 얘기할 때 우리 보통 late 같은 단어들 많이 실수하세요. 늦었다가 아니에요. 늦은이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단어라도 혹시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는 아셔야 돼요.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많이 있지만 뭐 그런 거 다 분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동사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문장이 되고 안 되고는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you late 하면 알아는 듣겠지만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you are 필요한 겁니다. You're late again. 너 또 늦었구나. 버스가 늦었어도요. The bus late 하면 알아는 듣겠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The bus was late 해야지 동사도 들어가고 늦은 건 이제 지나간 얘기구나, 과거구나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동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비동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동사가 없을 때 쓸 수 있어요. 뭔가 지금 문법적으로 동사를 쓰려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필요한 재료가 다 있거든요. 뭘 더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 동사를 넣으래요. 근데 동사가 없는데 어떡하지? 요때 비동사 넣으면 딱 이게 끝나더라 이거예요. 즉 문장을 완성해 줍니다. 동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문장은 subject plus verb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his office, 그의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On the fifth floor, 위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동사를 넣어서
His office is on the fifth floor.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문장이 돼요. 5층에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또 They playing basketball now. 자, playing 아까 이거 집중이었잖아요. 지금 막 농구를 하는 건데 집중을 하는 거라 playing은 썼지만 자, ing 더 이상 동사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y playing 하면 아라는 대충 듣겠지만 또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또 비동사 넣어서 they're playing basketball now 하는 순간 지금 농구하고 있구나 하고 문장도 완성이 되고 지금이라는 표시도 MRS 얘네가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This skirt, 이 스커트가 made of silk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실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여러분 보통 이제 수동태라고 알고 있는 거. 어쨌든 뭐뭐 하여진, 그렇게 된, 이렇게 되는 순간 걔는 더 이상 또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is가 빠지면 사실 뭐 잘못 알아들어요. 스커트가 뭘 만든 줄 알아요. 스커트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The skirt is made of silk. 이렇게. 이거 이제 문법식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동사 아니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고 명사가 올 수 있고 My name is Julian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 I am hungry 이렇게 형사가 올 수 있고 On the fifth floor 전체 다 구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my 현재 분사 앞에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동태 PP 형태에 올 수 있고 아 이거 되게 지루하죠. 그런 것보다는 얘네들이 문장이 동사가 아니구나라는 것부터 그냥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문장으로 말해야 되니까 be verb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동사가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사실은 to 다음에 동사, 뭐 to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to 다음에 동사 써야 될 때 있습니다. 이때에도 동사 뭘 써야 될지 몰라요 하면 비동사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이러고 싶은 거예요. I want a nurse. 자, 그래서 나는 원한다, 뭐 하고 싶다 할 때 우리가 want to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딱 넣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to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a nurse, this is not a verb. 이거 동사가 아닌 거죠. 그럼 뭘 쓰나? 이럴 때 비동사 쓰는 거예요. I want to be a nurse. 나는 nurse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 비동사가 들어가는 순간 문장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o 다음에 뭔가 다른 재료는 있는데 뭔가 동사가 없어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때 비동사 넣으면 얘기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래 시제 going to. be going to잖아요. to 다음에 동사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everything's going to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것이 될 거다. 뭐가요? alright, 잘 될 거야. 근데 alright, 이게 동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everything's going to alright 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또 비동사 넣는 거죠. 그래서 everything's going to be alright.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기도 하죠. 난 위로해 줄 때, 격려할 때 쓰는 말이에요. going to be alright. 이때 to 다음에 이렇게 be가 들어가서 제대로 문장을 완성시켜 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will이나 조동사 이런 애들도 뒤에 동사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안 먹으면 배고파진다. 이렇게요. If you don't eat, 안 먹으면 you will hungry. 자, 너 될 거다. You will. 배고픈 거 hungry. 뭔가 그럴듯하고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거 이상해요. 왜? will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hungry 동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If you don't eat, you will be hungry. 완성.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영작하실 때 이런 식의 실수들을 많이 해요. 비동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니까 필요한 단어가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비동사를 써야죠. 자, 그래서 동사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동사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게 비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It can't be true. 자, can't는 할 수 없다도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 이럴 때도 쓰여요. 그래서 사실일 리가 없다. It can't. 사실, true. true 이거 동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can't true 하시면 안 돼요. can't 다음에 뭐 동사가 와야 되니까 필요한 재료가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비동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everyone? It can'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동사, 비동사 아닌 일반적인 다른 동사들도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른 동사들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do 타입의 동사들의 여러 가지들이 있죠. work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do 타입의 동사들 어떻게 문장 만드는지 얘기했었죠. I work, you work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다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네들이 he, she, it 이럴 때는 works가 되겠죠. 여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가 틀린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의식은 조금씩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신경 안 쓰신 분들이 나중에 말 좀 능숙해졌는데도 그 부분이 계속 허술하시잖아요. 그거 나중에 교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실 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아요. 자, 부정문은요. 우리 do 빌려서 부정문 의문문 만든다고 해서 do 타입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don't work. 예, don't는 do not. 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의문문 do도 하면 돼요. Do you
do we 물론 he, she이실 때는 doesn't가 되고 does가 됩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동사 모양이 다 뭐죠? ing나 ed가 아닌 그냥 모양 그대로 쓴 거죠. 자, 이렇게 그냥 모양 그대로 썼다라는 건 ing가 안 됐고 ed가 안 됐다는 건 뭐다? 시간이 전체적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시제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단순 현재, 자, 명칭도 필요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쫙 퍼져 있는. 자, 이런 전체적이란 말 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영어로 general이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general한 이런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우리 공부한 내용들 비동사까지 더해서 한번 대화로 한번 살펴볼게요. 노아하고 줄리아가 대화를 해요. Where do you come from? 자, do you come from? come from. 어디서 왔냐니까. 원래 어디서 왔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바뀌지 않아요. 출신은. 어제 출신과 오늘의 출신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대답이요. 역시 I come from Australia originally. 저는 originally. 예, 원래는 호주에서 왔어요. 이럽니다. 안 바뀌는 거니까 come 그대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 말합니다. What do you do? 이러죠. do 그대로 물었어요. 자, 원래 뭐 하니? 이런 얘기니까 원래 뭐 한다는 건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what's your job 많이 쓰시는데 실제 대화에서는 what do you do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냥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직업이요? I'm a flight attendant. 네, 이제 승무원입니다. 항공 승무원이에요. I work for World Airways. 자, 이건 회사 이름인 거죠. 대문자 이렇게 시작하면 뭐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orld Airways를 위해서 일합니다. 직장이 거기다라는 얘기죠. 직장도 이거 뭐 금세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 전체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work 그대로. And so, 그럼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사는데도 뭐 맨날 바뀌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좀 전체적이죠? Where do you live? 역시나 대답도 I live in LA. 그래서 이 LA 살아요. World Airways is an American company. 예, 내가 일하는 이 회사가 미국 회사거든요. 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뭐 지금만 이런 거 없죠. 다 그냥 원래 그런 거 일반적인 그냥 전반적인 사실들, general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동사를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굳이 시제로 얘기하면 시간이 전체적으로 퍼진 거를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얘기예요. 일반적인 거는 뭐예요? 사실인 거죠. 사실은 계속 바뀌지 않아요. 진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 계속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동사 그대로 있는 모양 써서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9시에 출근합니다. 9시 회사에 도착해요. 이런 것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I get to work at 9 이러고요.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spare time에 뭐 하세요? 여가 시간도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생길 때마다 뭐 하는 거니까 반복이니까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동사 모양이 이러면 그렇게 시간이 느껴지셔야 되고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것들 살펴보면은 우리가 동사 모양 이렇게 쓸 때 이게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거 언제냐면은 자, 미래 시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시간표나 프로그램이나 일정 같은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LA 행기차는요 8시 45분에 출발해서 유니언 스테이션에 9시 20분에 도착합니다. 이런 거는 아직 출발 안 하고 앞으로 갈 기차 얘기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표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오늘 뭐 방송 프로그램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드라마 몇 시예요? 아, 그거 9시예요. 이따 오늘 저녁 9시 미래인데도 그냥 9시에 할 거예요. 미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정보를 주고받듯 하지 않아요? 정보라는 건 일종의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경우에 시간표 프로그램 일정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낯설면 여러분 미래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돼요. The train to LA leaves at 8:45 and gets in Union Station at 9:20. 자, 이렇게 leaves, gets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 추가로 우리 베이직 때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이 퍼졌다라는 거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영어는요 또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약간 두루뭉술한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좀 더 또렷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좀 노력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근데 반복도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반복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일어나는 반복도 있을 수 있고 월, 수, 금도 있을 수 있고 화목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굉장히 띄엄띄엄일 수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다 이게 틀리잖아요. 이 틀린 거면 그 틀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뭐 빈도부사, frequency, adverbs 이런데 뭐 됐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always, usually, often 이런 애들. 빈도 대충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이거 숫자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수학 아니에요. 그냥 늘 그러면 always, 좀 웬만하면 usually, 자주, often, sometimes, 뭐 그냥 뭐 가끔, hardly ever, seldom, rarely 세 개는 다 그냥 굉장히 가물에 콩나다 띄엄띄엄이에요.
이것도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원어민들도 서로 얘기가 좀 달라요. 우리 0.5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그냥 되게 드물면 원하는 거 그냥 쓰세요. 하나만 골라 쓰시되 들을 땐 알아들어야 되니까 세 개 다 알려드린 거고요. 자, never는 not 더하기 ever입니다. 굉장히 전혀 아니다. 0번이다 이거예요. 반복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럴 땐 never 쓰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표현들이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which예요. 어디다 집어넣느냐. 자, 이런 빈도부사는 없어도 문장이 안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부사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장에서 아무 데나 와도 돼요. 대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문장의 맨 뒤라든가 맨 앞에 많이 와요. 그런데 얘네들은 특별 쿠폰이 있어서 문장 중간에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의 위치가 be 타입 동사 뒤, do 타입 동사 앞이에요. 여기 지금 짧으니까 좀 타입이 빠졌지만 제가 그냥 be 타입, do 타입 이렇게 얘기하는 걸 타입으로 보세요. 한 가지 동사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제로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You can trust them. 너 걔 믿어도 돼. 이렇게 할 때. 자, can trust 있을 때 can은 be 타입의 동사라고 얘기 드렸죠? trust는 do 타입이죠? 그러니까 always를 넣는다면 어디다 넣느냐? 여기다 넣어서 어떻게 얘기한다? You can always trust them. 넌 걔 항상 믿어도 돼. 이런 말이에요. 또 she forgets the face. 얼굴을 까먹는다? 근데 절대 안 까먹는다 이러고 싶어요. 절대 안 한다. never를 넣고 싶은데 동사가 forget, do 타입이죠? do 타입 동사 앞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She never forgets the face. 얼굴 절대 안 까먹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부정문 이런 거 먼저 헷갈려 하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자, we don't drink wine 할게요. 우리는 와인 안 마셔요. 근데 자주 안 마셔요 이러고 싶은데 often 이거 어디다 넣지? don't drink 이러면 여러분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자, 우리 아까 do 타입의 동사들 아니다나 질문 많을 때 do 빌려온다 그랬죠? 이렇게 빌려온 do는 사실 뜻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이 do는 be 타입의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don't는 be 타입의 동사, drink는 do 타입 동사 사이에 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Okay? We don't often drink wine. 우리는 와인은 뭐 자주 안 마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얘기 드릴 게 있어요. sometimes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가끔인데요.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이 버스 타고 이제 회사에 갑니다. 가끔 갑니다. 이러시면은요. I sometimes take the bus to work. 버스를 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sometimes만 좀 특이하게 얘는 문장 앞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넣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앞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Sometimes I take the bus to work. 신기한 게 그냥 이건 말의 습관이거든요. 그냥 원어민들이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상하게 I sometimes 하는 것보다 sometimes I 하는 게 한 7배쯤 많아요. 그냥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왕이면 여러분도 원어민들이 많이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좋으니까 틈틈이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런 표현들 다 자, 부사라고 아까 드렸죠. 그래서 지금 원래 부사들은 참 자유롭게 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어체에선 대화할 때는 실제로 그냥 문장 맨 뒤에도 오고 문장 맨 앞에도 그냥 와도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간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게 좀 다른 부사하고 다른 특권이라서 그게 이제 문법에서 많이 얘기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퍼져 있는 것들에서 얘기할 때 자,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동사가 시간을 보여주고 시간이 동사를 보여주는 건데 꼭 동사만이 아니라 보조적으로도 이런 시간이야라는 거를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쓰이는 표현들. 자, 이런 걸 이제 영어에서는 signal words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야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이 동사 원래 모양, 소위 말하는 단순 현재 시제랑 잘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반복되는 거예요. 매번,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그다음에 이런 말을 뭐 daily, weekly, monthly 이렇게도 얘기하죠. once a year, 1년에 한 번,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이런 거. 그다음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그러니까 많이 그런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말들이 있으면 뭐예요? 동사가 아무래도 얘네들 시간이 퍼지잖아요. 동사도 같이 퍼져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이만 볼게요. Every winter they go to Colorado. 그들은 겨울마다 콜로라도에 가요. 자,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저기 문장의 맨 앞이나 이렇게 뒤에 와요. 방해는 안 하고 앞이나 뒤에 가서 전체적인 내용들의 시간을 좀 더 도와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we prepare a sales report 4 times a year. 우리는 1년에 4번 판매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 시간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전체적인 퍼지는 시간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이런 표현들.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자세한 의미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같이 쓰는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한번 대화문을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영어를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뭐 외국인들 많이 있다고는 해도 대한민국은 아직은 교실 밖에 나가면 영어가 별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가상으로라도 최대한 많이 여러분이 좀 상상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고 해서 우리 따로 그냥 문법만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실제로 한번 연결하는 시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다이얼로그들 모든 유닛마다 하나씩 넣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Susie is asking little Eva what her dream is. 자, 수지가, 자, 우리 베이직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 캐릭터들의 이름이 많이 낯익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캐릭터들이 떠오를 텐데, 이제 수지가, 자, Little Eva라고 하는데요. 자, 사람 이름에 Little이 붙으면 이제 꼬마, 이런 느낌이에요. 꼬마. 우리 에바라고 하는데 영어는 Eva라고 읽어요. 이런 것도 다 얘기 드리려고 일부러 깔깔같이 집어넣었어요. 그 꼬마 애기에게 what her dream is. 꿈이 뭔가를 묻고 있다. 자, 이런 상상하시면서 내가 수지다, 내가 Little Eva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보죠. 자, 수지가 묻습니다. 에바야, Eva, what your dream? 자, 재료는 이건데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겠죠. 그럼 원래 문장은 뭘까요? 너의 꿈이 뭐다 하니까 your dream이다. 그러니까 is 무엇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뭔지 모르니까 맨 앞에 what 쓰고 뒤집어져서 질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Together. What is your dream? 이것도 물론 줄여서 what 해도 괜찮습니다. Eva, what's your dream? 꿈이 뭐야? 그랬더니요, 애기가 대답하네요. I want to a nurse. 재료는 있네요. 나는 하고 싶어,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할 때 want to, 간호사, a nurse. 자, 근데 이거 문장으로 만들려면 우리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to 다음에 우리 동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together, I want to be a nurse.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러네요. 왜? Why? 하고 물어요. 했더니요. Because my mom is a nurse. 우리 엄마가 간호사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 다음 말이 I want to 또 원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번엔 like my mom 이런 말을 썼네요. 자, 여러분 like라는 게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대화할 때의 like는요. 뭐뭐와 같은, 뭐뭐 같이 이런 말도 정말 많이 써요. 여기서는 엄마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엄마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럴 때 뭐뭐 같은 할 때의 like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I want to like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역시 동사가 필요하니까. Okay, together. I want to be like my mom. 엄마같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했더니요. Wonderful. 아유, 멋지다. 이러면서 I'm sure. 나 확신하건대 You will a wonderful nurse. 그러니까 뭐예요? 너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싶은 거예요. 할 거야. will. 그다음에 훌륭한 간호사, a wonderful nurse. 제가 문장만 읽어보니까 will 다음에 이거 그대로 오기가 좀 그러네요. 그죠? will 다음에 동사 필요한데 a wonderful nurse 동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everyone together. You will be a wonderful nurse. 너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악이랑 꿈을 얘기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비동사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맨 첫 시간에 이 수업의 맨 첫 부분에 얘기했던 그 퀴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의 그 동료가 또 다른 동료, 여러분의 그 시간제로 일하는 part-time colleague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어요. 그 사람 어디 있지? 자, where's Mr. Kim? 또는 do you know where Mr. Kim is?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 금요일에 일하지 않아요? 이랍니다. 이거 뭐예요? 이분이 금요일마다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work 그대로 쓰는데 아니다니까. 자, work은 do 타입의 동사니까 어떻게 만든다? 네, do not 붙여서 don't. 근데 그니까 남자니까 he니까 doesn't.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얘기한다? Okay, everyone together. He doesn't work on Fridays. 금요일에 라는 말만 우리가 쓰시면 되겠죠. He doesn't work 하는 순간 이분이 금요일마다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He doesn't work on Friday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한 것들 활용해야 되냐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도 상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 살피면서 정말 인터미디어 시간에 그 첫 발을 디뎠습니다. 첫 시간이라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또 인터미디어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 하느라고 말이 조금 길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아주 압축을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 드린 것만큼 이제 기초를 계속 복습하시면서 병행하시면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기초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기초를 정말 중시하시면서 우리 인터미디어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everyone.